네,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예전에 67회, 68회, 69회를 가지고 그 패턴 분석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70회 대비해 가지고 67, 68, 69회를 그 1번 유형 문제, 2번 유형 문제를 이런 식으로 문제를 분석한 다음에 점선형, 그 다음 대칭형, 비대칭형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코딩의 패턴을 제가 분석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 컨텐츠가 분명히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분명히 있는데 이 자료를 좀 참조해 보시고 기본적인 제가 나눠진 그 패턴대로 이런 형태로 코딩이 되는지 미리 한번 분류를 해보면 되는데, 이번에는 그러고 나서 코딩이 70회가 추가가 됐죠. 그래서 일단 67회는 제외하고 68, 69, 70회 문제를 한번 패턴 분석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 텐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일단 기본적인 그 대칭, 비대칭, 점선형에 대한 지식은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자료를 활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자료를 활용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심화 학습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고, 67회를 제외한 68, 69, 70회 문제를 가지고 이제 1번 문제를 패턴 분석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이런 형태로 이 코딩이 단순화가 될 수 있는지 하는 그 소스를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과연 70회는 어떤 형태로 진화를 했는지,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왔는지를 한번 본 다음에 71회를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제가 기본적으로 먼저 그 복습하는 차원에서 69회 문제에 대칭형이 먼저 나왔으니까 대칭형을 한번 보면은 69회의 대칭형 1일차가 대칭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68회가 1일차, 69회가 2일차에서 대칭형, 그 다음에 70회는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비대칭형으로 보면은 68회가 2일차, 그 다음에 3일차에 나왔고, 역시 70회에는 이런 형태가 없었고요. 그 다음에 69회에서 나왔던 문제가 이 점선형이 상당히 69회도 이 점선형이 좀 진화를 하긴 했죠. 3일차 1번 문제로 나왔고, 그 다음에 69회는 1일차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70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모든 게 다 1일차부터 3일차까지 점선형만 나왔습니다. 굉장히 심플해진 거죠. 모든 게 점선형으로만 지금 나와서 문제가 이렇게 심플해져도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점선형의 패턴은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 버튼을 누르는 시그널에 따라서 고정적인 TON 타이머를, 원타이머를 하나를 만들어주고, 걔가 병렬로 0번 타이머가 돌 때, 1번 타이머가 돌 때의 그 간격을, 전체적인 그 타이머의 사이즈를 만들고 그 필요한 구간을 그 잘라 가지고 램프를 켜주는 이런 형태로 충분히 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선형으로만 70회가 나와서 훨씬 문제가 간단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거나 시작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 패턴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짜야 되겠다는 그 본인의 패턴이 아직 고착화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문제를 항상 만나다 보면 문제가 너무 쉬워도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쉽다고 해서 합격률이 높거나 그러지를 않은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그래서 이번엔 또 역시 문제 분석을 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세 가지 문제가 어떤 형태로 또 다시 반복할지도 모릅니다. 기존에는 이 점선형으로 이 3일차를 다 나왔다면 혹시 또 이 대칭형으로 3일차가 다 나올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그 이 세 가지 패턴을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칭형인 69회 문제를 한번 소스로 한번 볼 텐데요.
69회인 경우에 제가 이걸 모델링으로 한 경우가 이 대칭형은 이런 형태죠. TON으로 시작되고 어떤 시그널이 발생되는 시점에 그러니까 네거티브 시그널 그다음에 포지티브 시그널을 대부분 병행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눌렀다 때는 그런 네거티브 신호에서 어떤 타이머가 발생하면 그 신호가 켜져 있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누르자마자 그 포지티브 신호에서 어떤 산술 연산을 하고 그 연산된 결과값을 가지고 T-오프 시그널로 해가지고 얘를 출력에서는 T0나 T1을 병렬로 이렇게 병렬로 처리를 하는 이런 타입이었습니다. 그래서 69회 1일차가 그렇게 문제를 해결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69회 1일차가 대칭형 문제였는데 대칭형으로 되어 있는 이 문제의 패턴과 같은지 한번 보죠. 먼저 전제 조건이 있고요. 이런 전제 조건에 푸시버튼 A를 눌렀다 떼게 되면 M1이라는 내부 접점이 발생을 했고 M1이 발생하는 접점 내에서 주로 이제 2초짜리가 여기서 다 켜진데 걸리는 시간 2초가 필요하죠. 2초짜리가 타이머가 돌고 이 타이머가 도는 과정 중에 이 M1이 플레이가 눌러졌다는 이 과정은 반드시 이 타이머가 돌고 있는 전제 조건 하에서 또 돈다는 뜻입니다. 이 내부적으로 이렇게 들어쓰기를 한 것은 푸시 버튼 B를 눌러서 M2라는 시그널을 만들게 되면 그때까지 돌고 있는 T0 값의 타이머를 10으로 곱하고 나누고 2를 더해서 T-OFF라는 시그널이 바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시그널이기 때문에 눌렀다 떼는 시그널이 발생하는 그 시점에 한번 계산하고 바로 T-OFF가 동작을 하고 있다는 T-OFF 시그널의 속성에 주의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M2가 동작을 하게 되면 PLC를 마지막 하나 물어봤는데 모든 게 맨 마지막에 소등되는 위치가 뭐죠? 이런 경우에 오프 타이머를 썼을 때 PLC가 맨 마지막에 소등이 됩니다. 그래서 PLC가 소등되는 위치를 찾는 것은 타이머를 리셋하는 위치를 찾기 위해서 이 PLC가 맨 마지막에 소등되기 때문에 PLC가 오프가 되면은 M101을 발생을 시켜서 이 초기화로 가는 거고요. 푸시 버튼 C를 발생시키는 이것은 리셋 조건이 이미 들어있죠. 푸시 버튼 C를 누를 때는 언제든지 리셋할 수 있다. 이런 조건을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초기화를 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는 산소 연산자에 썼던 이 값하고 그 다음에 셋 값으로 썼던 이 값 M1과 M2를 리셋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은 이런 식으로 병렬로 T0는 원타이머고 T1은 오프타이머입니다. 이게 둥호를 포함시키지 않는 이 그림을 잘 참조를 하시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0보다 원타이머 같은 경우는 0보다 큰 경우이니까 제일 먼저 PLC가 그러니까 1이 되는 순간부터 PLC가 켜질 거고 그 다음에 10보다 큰 경우하면 11이 되는 순간부터 PLB와 PLD가 켜질 거고 그 다음에 PLA와 PLE가 켜질 거고요. 그 다음에 오프타이머는 줄어들기 시작할 때죠. 20보다 같은 방향으로 20보다 줄어드는 20보다 큰 경우 그러니까 20 우리가 1을 만들었으니까 20이 되는 순간부터 여기는 꺼지죠. 21이 되는 순간만 한번 했는데 거의 바로 이 T1이 오프 타이머가 동작을 하자마자 얘는 꺼질 겁니다. 그 다음에 줄어들죠. 10보다 줄어드는 경우, 그러니까 11이 되는 경우에, 대칭형 중에 이제 69회 2일차를 보면, 69회 2일차도 우리가 이미 정해진 이 패턴에 아주 부합하죠. TON으로 시작하고 TOFF로 끝나는 병렬로 처리하는 이런 그림이 69회 2일차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또 두 개씩 쌍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2초 정도의 TON 타이머가 필요했고요. 푸시 버튼 B를 누르자마자 M2가 세팅이 되고 그 다음에 그 TOFF가 T1으로 T1 타이머에 TOFF 타이머가 동작을 하고 초기화 조건 같고요. 여기에 이제 PLA가 꺼지는 것은 PLA가 그림에 보면 PLA나 PLE가 둘 중에 하나가 가장 늦게
꺼지죠. 그게 꺼졌을 때 PLA나 PLE 뭐 어떤 걸 써줘도 관계없습니다. 동시에 같이 동작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M101 초기화를 시키고 병렬로 이렇게 똑같이 발생하는 그 전형적인 패턴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칭형은 없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비대칭형을 보면 68의 2일차의 비대칭형을 보면 우리가 그 그림상으로는 비대칭형이 이런 거죠. 제가 TMR로 시작해서 필요한 산술 연산하고 그 TON으로 만든 다음에 여기가 직렬로 직렬 형태로 조건으로 출력을 한다는 이런 패턴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그렇게 동작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일단 TMR로 2초짜리가 동작을 했고요. 2초짜리 2개씩 쌍으로 이루어질 경우에 2초짜리가 동작을 했고 필요한 68의 2일차인 경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라고 그랬어요. 보기에는 여기 문제는 그 2초 이내와 2초 이후가 구별되는 문제였죠. 이 문제는 내가 따로 여러분들한테 그 뽀개기 문제에서 68회 2일차 1번 문제를 내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그걸 참조를 하시면 되고요. 이 특징은 비대칭과 대칭형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의 조건에 따라서 2초 이내냐 2초 이후에냐에 따라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상당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았다고. 그래도 기본적인 패턴은 이 비대칭형으로 먼저 문제를 풀고 거기에 예사항을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됩니다. M2와 M3를 2초 경과와 2초 이내로 분리해서 풀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대칭형이 69회 3일차에 발생을 했습니다. 3일차 입력 제어가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면 TMR로 시작을 했고 산술 연산을 하고 필요한 TON으로 필요한 나머지 시간이 동작을 하고 그 다음에 M1이나 M2가 동작이 됐을 때 초기화를 해서 여기는 비대칭형은 AND 조건으로 이렇게 출력을 한다. AND 조건으로 출력을 한다 하는 우리가 전형적인 예를 그대로 따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선형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68회 3일차 68회 3일차의 점선형은 우리가 점선형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죠? 이런 형태로 발생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독자적인 그 문제에 따라서 자기 타이머가 고유하게 발생하면 되고 필요한 만큼을 출력을 내주는 이런 타입이라고 그랬는데 68회 3일차 문제는 좀 변형이 된 문제였어요. 68회 3일차를 보면 기본적으로 TON과 TON이 두 개가 동시에 켜진 부분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이 68회 3일차 문제를 풀었는데 자, 이 부분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68회 3일차 문제를 기출문제를 보시기로 하고 출력은 이런 식으로 병렬로 나열을 했는데 여기에 이런 기법이 들어있는 거 이 부분만 주의해서 보면은 점선형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주 전형적인 점선형은 아니었고요. 아주 전형적인 점선형 문제로 보면은 69의 1일차가 전형적인 거죠. 69의 1일차 문제 소스를 보면 69의 1일차가 TON으로 발생하고요. 여기는 전체가 다 켜지는데 5초죠. 5초짜리가 발생하고 이건 상호 인터락 문제고요. 그 다음에 푸시버튼 B를 눌렀을 때는 T1, 푸시버튼 A를 눌렀을 때는 T0 독립된 타이머를 발생을 시켜서 이렇게 병렬로 이렇게 나열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미 타이머를 T0, T1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 T0와 T1을 구별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들이 없어도 구별이 됩니다. 없어도. 가독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T1이 됐을 때와 T2가 눌렀을 때, 푸시버튼 A, B를 눌렀을 때를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눌러도 되는데 이미 타이머를 두 개를 분리해서 썼기 때문에 앞에다가 달고 가지 않아도 문제가
구별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그 점선형 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점선형 문제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존 문제가 이렇게 패턴이 진행된다는 것까지 알고 이제 70회를 뚜껑을 열어보니 1, 2, 3일차가 다 점선형 문제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저 먹기였는데 1번 문제인데 제가 우리가 점선형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독자적으로 푸시 버튼 A, B를 눌렀을 때 독자적인 그 필요한 만큼의 타이머를 만들어 쓰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T0가 아니라 여기도 40일이겠네요. 이런 그 점선형 문제 패턴은 굉장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시험 중에서 가장 쉬운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독자적으로 자기 타이머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보면은, 우리가 이, 70회 1번 문제는요, 69회 1번 문제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다만, 뭐만 중복돼서, 점진적으로 PLA나 E로 점등이 되는 건 맞는데 1초 간격은 맞는데 지속되는 시간만 2초로 늘어났을 뿐입니다. 지속되는 시간만. 그래서 그냥 같은 문제가 나왔다고 우리가 보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70일의 1차 문제를 보면 독자적으로 푸시 버튼 A를 누를 때 푸시 버튼 B를 누를 때로 구별을 해줬고요. 이렇게 구별을 해서 타이머를 독자적으로 돌렸습니다. 타이머를 독자적으로 돌렸을 때 출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앞에다 굳이 M1, M2를 구별하지 않아도 이 타이머로 이미 자기 값들이 정확히 구별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병렬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일차부터는 약간의 변형이 있었는데 이거 점선형 문제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었어요. 보면은 2일차 문제를 보면 똑같이 타이머가 푸시 버튼 A를 누르거나 B를 누르거나 독자적으로 만들고 여기서 제가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는 9초짜리, 푸시 버튼 B를 눌렀을 때 T1으로 9초짜리를 하나, 이렇게 9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썼어요. 자, 여기에 있는 90과 91을 썼던 차이점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일부러 좀 분리를 해봤는데, 작거나 같다 3, 이 둥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이걸 제가 풀었으면은, 이 사이에다가, 이 3이라는 건 뒤에 오퍼랜드가 3개가 들어온다는 뜻의 3이고요. 여기에 이런 값이 있는 걸 해석하시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코로 3 작거나 같다 하면은 1보다 크거나 같은 1부터 T0가 10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10까지 1부터 10까지 이렇게 해서 얘는 둥호를 이용한 이 둥호가 포함된 범위를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정확히 타이머는 1이 되는 순간부터 10이 되는 순간까지 이 PLA가 켜질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1초로 쉬었다가 2초가 경과되고 나서 3초를 통과할 때 20일부터 30이 통과할 때 PLA가 또 한번 켜질 거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초를 경과할 때 2초를 경과할 때 4초, 6초, 8초 될 때 PLA가 한 번씩 깜빡거릴 거고요. 그래서 그림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이 전체 길이는 9초인데 1초 단위로 1초, 2초, 3초, 그다음에 4초 쉬고 5초 이런 식으로 건너뛰면서 PLA가 점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PLB는 좀 지나서 2초부터 1초 간격의 사이클로 9초가 되기 전까지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앞에다 구별을 램이 T1이나 T0나 T1을 분리해서 타이머를 썼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분리해주는 M1, M2 값을 넣지 않았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똑같은 점선형 문제로 나왔는데 아주 69회 1일차를 그냥 판박이로 그대로 복사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70회 문제는 1번 문제가 그냥 점선형 문제로 그냥 거저 주는 문제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71회는 어떻게 나올 건가? 뭐 이렇게 똑같이 어떤 같은 패턴을 주어줄지도 몰라요. 예를 들자면 비대칭형 타입으로 뭐 1, 2, 3일차를 줄 수도 있고요. 또 기존처럼 섞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보죠. 마지막 문제를 보면 3일차 보면은 여기도 독립을 시켰고요.
독립을 시켰고, 푸시 버튼 A, B를 누를 때 M1, M2, M1, M2를 저는 여기는 이번엔 또 어떻게 바꿨습니까? M1, M2에도 동일한 타이머를 썼어요. 보세요. M1이거나 M2가 발생을 하더라도 무조건 타이머를 동작을 해라 라고 돼 있고요. 여기는 타이머가 자기 묵시적 리셋을 하기 위해서 T0란 타이머 하나 썼기 때문에 T0이면 M1으로 초기화하라 이런 바뀌었고, 자, 이렇게 동일하게 푸시 버튼 A나 B를 누를 때 여기는 상호 인터락이고 AB를 누를 때 M1, M2로 구별해 줬는데 M1, M2이거나 이게 병렬로 하나의 타이머를 이용했을 때는 출력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렇게 바뀌어야, 앞에 이렇게 반드시 같은 T0를 가지고 동일하게 썼기 때문에 얘를 이 T0가 도는 그 타이머의 이 조건이 달라졌죠. 그랬으니까 반드시 M1, M2로 이렇게 앞에서 분리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건 코딩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유예요. 기본 패턴은 제가 같은 거고 앞에다가 M1, M2를 이렇게 붙이고 다니려면 동일한 타이머를 쓴 경우에 이렇게 발생하는 경우고 타이머를 분리했다면 굳이 앞에다가 M1, M2로 분리해 줄 필요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70의 3일차까지 이런 소스를 가지고 한번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에는 그렇게 굳이 뭐 패턴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아마 70회에서 내가 패턴을 가지고 정확히 계속 그 소스까지 설명을 해서 풀이했던 이 과정의 문장을 한번 복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을. 왜냐하면 70회도 이렇게 동일하게 같은 패턴이 1, 2, 3일 차에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같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번은 점선형이 아닌 다른 대칭형이나 비대칭형의 문제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그 문제 적응력이라든가 70일에도 이런 형태의 유형이 반복이 돼준다면 아마 그때는 점선형이 아닌 다른 문제가 3일차를 중복해서 그렇게 나올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더 도움이 된다면 이 패턴 분석에 있어서 도움되는 영상이라면 오히려 이 영상을 좀 자세히 보시라. 정확히 세 가지 타입으로 분류해서 그 소스를 내가 분석해 놨던 이 영상을 좀 참고해서 보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영상은 2번 문제를 가지고 70회를 포함을 시켜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